거예요. 공무원 부분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공무원 연금대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파산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공무원들은 파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개인회생제도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또 물론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공무원분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공무원은 퇴직연금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연금과 퇴직금이 있죠. 근데 재산 목록에 퇴직금 예상액이죠. 지금 퇴직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퇴직금 예상액이 청산가치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압류금지 채권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 금액만큼은 이제 그 재산 목록에서 공제가 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 없죠? 그래서 2분의 1까지는 예를 들어 퇴직금 확인서를 1,000만 원짜리 받아왔다. 그러면 청산가치가 얼마 반영되는 거예요? 그쵸? 500만 원 반영되는 거죠? 500만 원 반영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돼서 요걸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100% 다 청산가치에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재산 목록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은 제가 공무원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뭐 사립학교 교직원, 뭐 그것도 다 공무원에 준해서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100% 압류금지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 목록상의 요 퇴직금 부분에 대한 청산가치는 얼마? 0. 그렇죠. 0으로 반영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또 공무원 하면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 자기들의 신용도가 높고 또는 그 퇴직연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가장 저리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가장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출의 형태를 한번 이제 119페이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의 연금 대부라고 해서 그 공무원 연금 공단 자체에서 만약에 대출이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밑에 기타 사항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면책이 된 이후에도, 여기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맨 마지막.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위 규정 나와 있죠? 공무원연금법, 뭐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냐? 변제 계획표를 짤 때는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 짜져 있어요.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변제율 10%면 10%만 갚으면 되는 것처럼 짜져 있어요. 하지만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제한대요. 즉 연금에서 얘네들이 공제해서 자기들 대출해준 금액만큼 그 퇴직연금에서 공제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이제 요 면책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서 빼가면서 100% 완제를 빼가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연금공단 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대출해준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고, 반드시 변제계약, 요 10 기타 사항이 변제계획안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거든요. 그 표에다가는 요 문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겠죠. 아,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요거 기간 끝나도 공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또 이제 떼가겠구나. 없어지는, 면책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대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형식은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퇴직금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반 신용대출 채무하고 똑같이, 다른 뭐 카드 채무 쓴 거나 일반 뭐 대출 마이너스 통장 쓴 거, 이거랑 똑같이 그냥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 뭐 3년 변제기간 끝난 후에 떼가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120페이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죠. 대부분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좀 뭐, 공제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제회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뭐 초창기에는 이 보증서가 끊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보증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그걸 거의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공제회가 손해 안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래서 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을 체크해놔 주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이 공제회비로 계속 납입했던 돈 있거든요. 그 돈에서 먼저 자기들이 강제 탈퇴 시키면서 상계 처리해버려요.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공제회에서 그동안 이분이 불입했던 돈을 가지고 까버려요. 그런데도 이제 덜 까진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서울보증보험에다 청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만 채권자로 남게 돼요. 거의 요즘은. 물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공제회도 채권자로 남고 서울보증보험도 채권자로 남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악수는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불입한 범위에서 거의 다 까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지고 오면 거의 공제회는 100% 완제돼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목록에 넣어야 얘네들이 그 탈퇴 조치 시키고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청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넣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너는 강제 탈퇴 될 거다라는 걸 의뢰인한테 채무자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